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도 모자라 논바닥에 진흙을 파먹어야 했던 시절을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길가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더미 같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그 참혹한 현장 말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수준을 넘어 굶주림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갔던 그 시절에는 쌀 한 톨이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오죽하면 기록에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믿기 힘든 비극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화려한 사극 드라마 속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조선의 처절한 가난과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끝내 버텨냈던 우리 조상들의 생존 식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칡뿌리 하나, 소나무 속껍질 한 점에 의지해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처절한 사투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조상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한이 맺힌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고통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 조상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가혹한 형벌이었을까요? 당시 한반도는 전 지구적인 소빙하기를 겪으며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농작물이 얼어 죽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역사를 들여다본 제가 오늘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픈 구석을 아주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뿌리가 되고 생존의 DNA가 된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인내의 시간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의 가난은 연례행사처럼 찾아왔습니다. 바로 춘궁기라 불리는 보릿고개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은 관리들의 수탈과 과도한 세금으로 내고 나면 금방 바닥이 났고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3월에서 5월 사이가 백성들에겐 가장 치명적인 고비였습니다. 고가는 텅 비었는데 들판은 역설적이게도 푸르기만 하니 굶주린 백성들은 허기를 달래려 산과 들을 헤매며 초금 목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죠. 드라마 허준에서 묘사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한 극적 연출이 아니라 당시 기록에 굶어 죽은 시체가 길을 메웠다고 적힐 만큼 참혹했던 조선의 실제 일상이었습니다. 쌀 한 줌이 금보다 귀했던 시절,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만이 남은 채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헤매야 했던 조상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굶주림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끊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전 노래 가사나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에서 배가 등에 붙었다는 표현 말이죠. 그저 배가 고픈 소비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가 쪼그라들 정도로 굶주렸던 조상들의 처절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느라 한 끼 굶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고통이었죠. 이 시기에는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솥에 걸칠 곡식이 단 한 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가난의 징표가 되어 서로의 가여운 처지를 확인하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미안한 마음에 눈을 피하며 허겁지겁 산으로 향하던 그 뒷모습들이 조선의 봄을 가득 채웠던 서글픈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배고픔을 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기절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아이들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조차 입에 넣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견뎌낸 진짜 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굶주림을 넘어 조선 전체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초유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바로 1670년과
1671년에 걸쳐 일어난 경신대 기근입니다. 당시 지구 전체에 닥친 소빙하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기온 저하가 나타났는데 조선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음력 4월과 5월 한창 따뜻해야 할 초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리고 서리가 앉았으며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 국토가 얼어붙었고 애써 심은 작물은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논밭에서 썩어갔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축 전염병인 우여까지 돌아 농사의 핵심인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니 다음 해 농사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따르면 이 2년 동안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당시 인구의 상당수인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당시 조선 전체 인구를 약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중 1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한두 명은 굶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왕이었던 현종조차 수라상의 가짓수를 줄이고 밤새 통곡하며 하늘에 빌었지만 쉼없이 몰아치는 자연재해 앞에 왕권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진 마을에는 활기 대신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기력이 다해 그 시체를 거두어 묻어줄 힘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며 곡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침묵이 조선 산천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내려놓고 오직 숨을 붙여가기 위한 지옥 같은 사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텅 빈 뱃속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에 넣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백성들이 손을 뻗은 것은 바로 초금목피, 즉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특히 소나무의 부드러운 속껍질인 송기는 대표적인 구황 음식이었습니다. 봄철 물이 오른 소나무의 거친 겉껍질을 깎아내면 나오는 하얀 속살을 채취해 이를 며칠간 물에 불려 쓴맛을 빼고 가루로 만들어 떡이나 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송기떡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강한 섬유질 성분이 장에서 전혀 소화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버려 극심한 변비를 유발했던 것이죠. 먹을 때는 잠시나마 허기를 채워주는 듯 했으나 배설이 되지 않아 결국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가난이 똥구멍을 찢는다는 옛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생존을 위해 몸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나무 껍질을 씹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소나무 껍질 삶아 먹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땐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역사를 공부해보니 그건 할머니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생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칡뿌리를 캐서 진이기고 쑥을 뜯어 양을 늘리려 애쓰던 모습들 말입니다. 특히 소나무의 거친 겉껍질을 벗겨내면 나오는 하얀 속껍질인 송기는 당시 백성들에게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송기를 얻는 과정조차 처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손톱이 까맣게 타들어가도록 껍질을 벗겨내야 했고 그렇게 얻은 송기마저 지독하게 써서 며칠을 물에 담가 도끼를 빼야 겨우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산에 나무가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굶주린 수만 명의 백성이 온 산을 뒤덮으며 나무 껍질을 홀랑 벗겨가니 푸르던 산등성이는 금방 핏빛처럼 붉은 속살을 드러낸 흙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무조차 생명을 다해 말라 죽어가는 황량한 풍경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벗길 껍질도 캘 뿌리도 남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절망의 끝에서 인간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신대기근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백토라 불리는 하얀 진흙을 파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흙은 사실 고령토의 일종으로 입에 넣으면
신기하게도 부드럽고 아주 미세한 단맛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극심한 허기에 판단력이 흐려진 백성들에게 이 흙은 하늘이 내린 마지막 양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하얀 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정성스럽게 뭉쳐 떡처럼 만들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흙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막히니 배는 임산부처럼 산처럼 부풀어 올랐고 결국 배설하지 못한 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느냐 혹은 흙을 먹고 배가 터져 죽느냐는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조상들은 후자를 택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 하얀 진흙을 묻힌 채 가짜 포만감 속에서 이제야 배가 부르다며 눈을 감았을 그분들의 참혹한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 한구석에 시리다 못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록조차 꺼려지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굶주림 앞에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인륜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시긴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들이 속출합니다. 효와 예절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거나 길가에 버려진 시체의 살점을 떼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국가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지옥 그 자체였음을 방증합니다. 1671년 기록을 보면 평산에 살던 진태라는 인물은 굶주림에 미쳐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삶아먹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승정원일기나 실록을 보면 이러한 소식을 접한 임금과 신하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진 것이라며 통곡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배고픔이라는 본능이 이성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천륜까지 집어삼켰던 이 비극적인 기록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악마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을 그토록 처절한 낭떠러지로 몰아넣었던 가혹한 시대와 굶주림이 진정한 악마였을까요? 이처럼 경신대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했던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모진 가난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식재료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별미로 즐기는 도토리묵, 시래기, 냉이, 쓴바귀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그 시절 죽지 않기 위해 먹었던 구황식물이었습니다. 특히 도토리는 그냥 먹으면 떫은 맛이 강하고 독성이 있어 배탈이 나기 쉽지만 조상들은 이를 물에 수없이 우려내고 가루를 내어 묵으로 만드는 고도의 가공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무청을 버리지 않고 말려 보관하는 시래기 또한 겨울철 소중한 비타민, 보급원이자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이처럼 쓴맛을 제거하고 독성을 없애는 복잡한 조리법은 오로지 굶주리는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사랑과 끈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싶은 나물들이 우리 식탁에는 참 많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배고픈 자식을 위해 산천초목을 뒤지던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시래기 국 한 그릇에도 버려지는 배춧잎 하나까지 아껴서 식구들의 배를 채우려 했던 조상들의 눈물겨운 정성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특히 독성이 있는 산나물을 수십 번 물에 우려내고 말려 독기를 빼낸 조리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겠다는 처절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의 떫은 탄닌 성분을 없애기 위해 며칠을 물에 담가 앙금을 내거나 거친 시래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볏짚 사이에서 긴 겨울을 나게 했던 지혜는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헝그리 정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밑거름이 되어 훗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랄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이 식탁의 지혜야말로 우리가 물려받은 진정한 생존의 DNA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한 끼의 식사는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나무 뿌리를 씹으며 자식에게는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 했던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낸 진짜 소중한 가치는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따뜻한 밥상 공동체의 마음이 아닐까요? 한국인이 유독 인사를 나눌 때 밥 먹었니? 라고 묻는 풍습도 사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던 이 절박한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기원한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극도의 결핍은 후대의 생존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식구를 먼저 챙기는 고결한 희생정신을 우리 DNA에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밥 한 톨이 누군가에게는 신의 기적과도 같았던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앞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수천 년을 이어온 거룩한 생명의 이어달리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풍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감사의 기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조선의 가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생존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옥 같은 대기근을 뚫고 살아남은 강인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예들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극한의 굶주림을 견디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려 했던 조상들의 신체적 진화 덕분에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한 공기,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 속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산천초목을 헤매던 조상들의 처절한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구한 한 끼였던 이 식탁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저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밥 한 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생명의 줄기였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토록 평온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의 아픈 기록, 경신대 기근과 초금목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뿌리이기도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국왕이었던 현종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모두 나의 부덕함 탓이다라며 수라상에 올리는 반찬수를 줄이고 거친 옷을 입으며 밤새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참혹한 기록들은 단순히 비극에 그치지 않고 훗날 흉년에 대비한 구휼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등 조선이 시스템적으로 성장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역사를 발굴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브라이언 히스토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조상들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강인한 의지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진정한 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직접 들으셨던 보릿고개 시절의 특별한 기억이나 눈물겨운 사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예전에 소나무 껍질 대신 이런 걸 먹으며 버텼다는 식의 소소하지만 강인한 생존의 기억도 좋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고난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이 영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